요즘 들어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세상은 참 조용한 것 같은데 저기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정말 중요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요. 그 흐름의 끝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혹은 그냥 무심코 넘기는 뉴스 기사 속에서 문득문득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불안감 같기도 하고 어떨 땐 기대감 같기도 한 그런 묘한 기류요. 분명 무언가 거대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가 손에 딱 잡히지는 않는 막연함.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경쟁의 가장 깊은 곳, 그 한복판에 있는 아주 특별한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그리고 차분하게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경제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요, 한 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흐름에 관한 기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이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얼마나 조용히 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이 거대한 추격전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은 정말 한 편의 첩보정화 같았습니다. 때는 2016년. 중국의 CXMT라는 반도체 회사가 하나 세워집니다. 당시만 해도 사실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이 신생 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수십 년이 걸려도 따라잡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그 엄청난 기술의 격차를 정말 말 그대로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2025년까지 세계 디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까지 발표했죠. 모두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참 믿기 어렵게도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난 3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연구 결과와 공정 노하우를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손으로 직접 종이에 베껴서 국경 너머로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 생산 공정은요, 무려 600개가 넘는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담긴 자료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이 그냥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최첨단 기술을 훔치는 데 사용된 도구가 무슨 복잡한 해킹 프로그램이나 스파이 장비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종이와 펜이었습니다. 핵심 연구원들이 직접 손으로 수많은 기술 자료들을 베껴 적었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최대 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업계 전문가들은 오래전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압도했던 우리나라의 LCD와 배터리 산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추격자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만 했던 그 아픈 기억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그때와 똑같은 일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업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그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저 세 번째 막대 CXMT의 생산량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숫자의 격차보다 어쩌면 저 격차가 좁혀지는 그 속도가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간격은 좁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처럼 맹렬하고 거센 추격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마도 꽤 오랫동안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최후의 보루 같은 기술 영역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이 기계는 이 거대한 기술 전쟁 속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 숫자는 이 기계 단 한 대의 가격입니다. 5천억 원. 최근 삼성전자는 정말 미래의 사활을 걸고 이 기계 단 2대를 들여오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금액이죠. 대체 어떤 기계이기에 한 나라의 전체 R&D 예산과 맞먹는 이런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걸까요? 이 기계가 풀고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궁극적입니다. 모든 반도체의 성능은 웨이퍼라는 이 둥근 판 위에 얼마나 더 미세하게 또 얼마나 더 촘촘하게 회로를 그려 넣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인류의 기술은 이제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미터의 세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빗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빛을 쬐어서 회로에 밑그림을 새기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더 가늘고 정밀한 빛을 쓸수록 더 섬세하고 복잡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그림이 섬세해질수록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더 강력한 성능을 갖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기계, 하이나 EUV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기존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EUV 장비가 마치 두꺼운 보드마카 같았다면요. 이 새로운 기계는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세밀한, 예를 들면 0.3mm짜리 초정밀 볼펜 같은 겁니다. 똑같은 종이 위에 글씨를 쓰더라도 이 볼펜으로는 훨씬 더 작고 빽빽하게, 그리고 훨씬 더 또렷하게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볼펜을 손에 쥔다는 건 단순히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공정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칩의 성능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무리 비싸고 복잡하다고 해도 일단 한 대를 사서 완전히 분해하고 역으로 분석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인류는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기술 격차를 따라잡아 왔는데 왜 유독 이 기계에만큼은 복제 불가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롭고 또 본질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기계는 이걸 만드는 회사인 네덜란드의 ASML조차 혼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모든 비밀의 열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이 기계를 구성하는 정말 극히 일부의 부품과 기술들입니다. 극자외선이라는 아주 특별한 빛을 99.9%의 정확도로 반사시키는 거울은 100년 전통의 독일 광학기업 칼 자이스만이 만들 수 있고요.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오류를 잡아내는 검사 시스템은 미국의 KALE, 기계 내부로 완벽한 진공상타로 만드는 펌프는 영국의 에드워즈가 담당합니다. 이 기계 한 대에는요, 이렇게 전 세계 수십 개 국가, 수백 개 기업이 각자의 분야에서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최고의 기술과 지식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기계의 진짜 방어막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기계를 산다는 건 단순히 5천억 원짜리 쇳덩어리 하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 지구적인 지식과 협력의 생태계 전체에 참여할 권리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누군가 이 기계의 설계도를 훔쳐서 겉모습을 똑같이 복제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녹아있는 수백 개 파트너들의 혼과 역사,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까지 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장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계 그 자체보다 더 복제하기 어려운 것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완벽함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붕어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정말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려면 최상급 밀가루 반죽이랑 달콤한 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재료가 훌륭해도 붕어빵을 찍어내는 그 틀이 더럽거나 미세하게 긁혀 있거나 어딘가 망가져 있다면 절대로 완벽한 모양의 붕어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빛, 광원을 만들어 쏴도 그 빛이 통과하는 회로의 원본 설계도, 즉 포토마스크라는 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수천억 원짜리 공정 전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바로 이 틀을 원자 단위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렇게 복제가 불가능하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라면 최근에 중국의 화웨이는 어떻게 이 장비 하나 없이 세계를 놀라게 한 7나노미터, 5나노미터 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화웨이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SQP라는 기술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두꺼운 마카펜밖에 없는데 아주 얇은 선을 그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이 위에 얇은 테이프를 여러 번 붙였다 떼는 고된 과정을 반복하면서 억지로 얇은 선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방법이긴 하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효율적이고 고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율,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지는 성공품의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칩 100개를 만들면 70개는 불량이 나서 버려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소 수준에서는 어떻게든 가능할지 몰라도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화웨이의 한 부사장이 자사의 무서운 경쟁력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실패하면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성공하면 승진을 시켜준다. 실패를 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문화.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저력일지도 모릅니다. 999번의 실패를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 달려드는 그 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경쟁의 가장 마지막 층위에는 기술도 경영도 아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말처럼 이제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는 단순히 경제적인 판단을 넘어서 어느 나라와 손을 잡고 어느 나라와 거리를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고도의 지정학적 질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리더와 엔지니어들이 짊어진 무게는 단순히 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치의 방정식까지 함께 풀어야 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명쾌한 결론이나 정답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볼 질문을 남길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혁신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한 명의 천재일까요? 한 대의 완벽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협력의 생태계, 바로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고민 속에 다음 시대를 열어갈 열쇠가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